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제 계속으로 현재 기본상 미국 대선 2인 구도로 되고 굳어져가는 양당 후보인 바이든과 트럼프에 대한 최근 기사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법무부는 바이든에 대한 국가기밀문서를 사적으로 휴대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로버트 허 특검팀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허 특검팀은 결국 바이든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로버트 허는 자신의 보고서에서 바이든의 기억에 대해 모호하다, 불분명하다, 부정확하다, 기억력이 좋지 않다 등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즉 바이든의 기억력은 오류가 있거나 기억력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고 부정확하고 엉망이다. 심지어 바이든은 언제 부통령이 되었는지, 언제 장남이 세상을 떠났는지와 같이 자신의 인생에서 이정표가 될 만큼 중요한 날짜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인간의 기억은 대개 감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강렬한 감정과 연결된 추억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의식이나 인생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바이든의 기억력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81세인 바이든이 여전히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각계각층에서는 믿기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86%는 바이든이 다시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 연로하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다이앤 에미엘 파인스타인이라는 법사위원회 위원장과 같습니다. 말년에는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으며 임무를 수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바이든의 기억력에 관한 내용은 며칠 전에 이미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어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번 특검 보고서는 우선은 갈란드 법무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공개됐다고 전해집니다. 갈란드는 바이든과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심지어 갈란드는 모든 여론을 완전히 무시할 정도로 바이든 가문을 보호하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합니다. 그런 갈란드는 보고서를 검토한 뒤 백악관 민주당 지도부에 이를 배포해달라고 먼저 요청하고 그 다음에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의 기억력은 현재 확실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한 보고서는 민주당 최고위 의원들의 손에 먼저 들어갔고 그러기에 이번 대선에 민주당 내 바이든 구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분명히 바이든의 선거운동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며 심지어 홍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이 문제를 여론의 압박 가운데 차라리 이를 빌미로 다른 후보로 교체해 트럼프와 맞서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캠페인은 이제 제대로 탄력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만 최근 트럼프의 발언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토요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트럼프 선거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내가 나오기 전에 나토는 파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모든 나라가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돈을 내지 않아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건가요? 라는 나토국 중 한 나라의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나토 국가들이 국방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미국이 북유럽 국가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북유럽 사람들은 트럼프의 이 답변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우리가 러시아에 침략당했다면 우리가 돈을 내지 않더라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계속 보호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트럼프는 돕지 않을 것이고 나는 오히려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고 답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발언이 충격적이고 비합리적이라며 트럼프를 공격하였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한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유 없이 무조건 돕기만 할 수는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당신 나라를 돕기 전에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 보호하듯 당신들의 모든 것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솔직히 트럼프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무상봉사는 없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반면 이와 같은 트럼프의 발언은 나토 조약을 위반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토는 상호방위 조약이며 어느 한 나토 국가에 대한 공격은 모든 나토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됩니다. 나토 규정에 따르면 미국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같이 가볍게 내뱉는 말들은 그의 반대편 사람들과 나토국들을 경악하게 만듭니다. 트럼프의 이와 같은 발언은 각 국가들이 국방 문제를 공정하게 수호하도록 독려하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나토 동맹국으로서 미국은 나토의 군사 결정을 준수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세계화 시대의 모든 국가의 이해관계는 깊게 얽혀 있습니다. 미국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방치한다면 시진핑이 준비 중인 대만 공격도 방치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대만 해협은 미국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다르게 대처할지는 때가 되면 알겠습니다만 일단 러시아나 중국의 야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독재 정권과 민주주의 국가의 구별이 바로 이것일 테죠.
고립주의를 지닌 극우 정치인들은 세계화 시대에 푸틴이나 시진핑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현 질서를 유지하고 미국에도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 줌을 확실하게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은 현재 상하원 모두에서 큰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를 민주당의 더 강력한 국경보안 법안을 요구하기 위한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각 정당이 서로의 정책을 위함보다는 큰 프레임을 그리는 성숙된 정치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